자,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악재란 대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도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은 수급과 관련해서 바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달러, 킹달러가 되겠습니다. 네. 예, 킹 받지 말고, 열받지 말고, 맞아. 돈 버는 방식을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예. 지금이 이제 쓰리고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쓰리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해지면서 환율은 또 계속해서 들쑥날쑥하고.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 마음은 계속해서 또 벌렁벌렁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약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더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조금 더 불안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또 수혜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돌파구를 분명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투자 전략 지금부터 찾아보시죠.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것은 좀 걱정이 됐지만 그 수출주들은 맞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까 나갔던 세 개의 화면 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거 바로 자동차, 완성차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완성차 지금 시장에서 괜찮다? 아니다. 가장 큰 배경은 실적인 것 같고 애매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매해요. 그게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병호 전문가는요? 뭐 괜찮은데 이제 킹 달러의 뭐 이 추세는 장기다 이렇게. 또 이거 길게 갈 거고. 그러면 수출주 좀 오래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나 기아가 상당히 좀 버텨주는 모습, 어느 정도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실적 흐름도 굉장히 괜찮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아무래도 이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수출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환율이 내려갈 만한 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러한 요소는 딱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 연준의 스탠스는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내려갈 만한 요소가 그렇게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을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우리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 올해는 무조건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성장성을 현재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약간은 퀘스천 마크가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1분기에도 긍정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는 약간은 의문부호가 드는 게, 결국에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판매치, 목표치를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장을 잘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현대차나 기아는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무언가 이제 시장 외적인 이야기 말고 결국에는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올해 그런 성장성을 보여주기에는 약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장성을 보여주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현대차나 기아,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나 기아가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양호하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 킹달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까? 여기서 더 펌핑이 되고 시장에서 무언가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확연하게 주목받는 쪽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에다가 더 우리가 투자 심리를 쏟아 넣어야 되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결국에는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좋은 거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이겨내고 갈 수 있는 섹터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킹달러 시대일 때 지금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트레이딩적으로도 좀 저는 매력도를 못 느낍니다. 지금 자동차 쪽은 한 종목도. 트레이딩 역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수급 들어가 주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매력도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 그 외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러한 모양을 띠는 종목이 저는 아직까지 한 종목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는 아직까지 매력도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순간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다 계속 횡보를 또 하기 시작했군요. 자, 그럼 이어서 최명호 전문가께서는 이런 고환율의 시대, 킹달러 계속 갈 거라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이제 환율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1,400원 역사상 네 번째거든요. 이렇게 1,400원 찍은 게. 그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도 좀 궁금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경제 이론으로는 환율 이론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경기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400원 갔을 때는 IMF 때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 때 망했을 때고요. 그 전에고요. 그런데 지금 1,400원 대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무역 수지가 정말 적자가 심해서 그럴까? 작년 적자 얼마 안, 올해는 계속 몇 개 흑자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환율 올라갈까요? 원인이 그럼 딴 데인 거예요? 이게 미리 2030년대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앞으로 실패 1등주만 가는 시대가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부터 하이닉스부터 이런 거 막 했었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작년에도 25년도에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할 거다. 그럼 지금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 주면서 그 국내에 합치면 한 487억 달러가 지금 신규로 투자되고 있고 또 배터리도 다 걸로 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중 분쟁하면서 미국으로 지금 소비가 가장 큰 시장 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55조로 투자하면 우리나라 본사 이것도 우리나라 돈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일부를. 네. 많이. 그러면 예를 30조 투자한다면 30조 미국 가서 달러를 사서 투자하잖아요. 네. 그거 달러를 사는 거예요, 계속. 일본도 달러를 사야 되고요. 우리도 사야 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사야 되고, 결국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수요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미국만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에 좋으니까 결국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계속 투자자들한테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 우리 HT에서 막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장에 시간에 그래도 아침에 우리 8시 하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저께 건전지 집중 투자해서 삼성전자 할 필요 없다. 마이크론 사야 되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할 필요 없다. 엔비디아 사면 된다. 더 직접적인 거. 그리고 우리나라 기아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살 필요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면 된다. 근데 우리께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추세고, 그래서 엔화, 원화, 위안화 다 추세적 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으로 몰린다.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또 이런 식 한쪽으로 되는 데만 몰리거든, 돈이.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된다.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미국이 강한 장세가 와서 경기에 말하는 거죠. 경기가 강하게 올라가서 오히려 UBS는 내년에 금리가 6%대 다시 올해 잠깐 내렸다고 다시 올릴 거다, 기준금리를. 그 다음에 JP모건 8%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지금 미국에 제조업을 하면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미국이 경기 성장할 때는 당연히 금리가 4, 5% 되고요.
뭐 CPI도 3%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 금리 인하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건데 계속 인하를 보고 과거에 저금리 10년 동안 저금리 시대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또한 이제 우리가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수혜가 되죠. 대다수 이제 수출을 하니까 그럼 수혜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작년 같은 보면 한 1조 정도의 이렇게 한 이익이 발생된 거지 환율 때문에. 그 정도는 올라간 것 같고 이익 상태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강달러가 계속 이어진다면 안정적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는 우리도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게 일본도 그렇거든. 우리가 경쟁사가 또 자동차 일본이잖아요. 네. 그 엔화가 또 우리보다 더 약세요. 엔화가 달러당 1달러당 100엔이 있다가 지금 150엔 왔거든요. 우리는 1,100원대 주로 있었거든요. 네, 1,400원이잖아요. 그 1,400 얼마 30% 정도밖에 안 올랐잖아요. 일본은 50% 올랐고요. 50% 약세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일본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유리하죠. 토요타가 훨씬 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점유율이 뭐 36%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돈을 썰어 담는 거죠, 지금. 또 자동차 쪽. 그리고 우리도 물론 현대기아차 썰어 담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제 유가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강달러도 계속 지속되고 불안하니까. 그러면 뭐 1,450원도 간다. 막 전면전 하면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이제 환율은 수혜를 보겠지만,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류비가 상당히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상세해버립니다, 이제는. 1,400 왔으니까, 뭐, 전면제도 1,450, 50 정도 올라가면, 50원 올라가면 한 1조 정도 환율 효과는 있지만 물류비가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세. 그래서 이미 자동차는 현대차는 3월부터 기아도 조정 들어가 있고요. 한번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이미 3월에 월봉이 원봉 떴고요. 이번 달에도 십자봉입니다. 그 다음 기아도 보면 이미 13만 천원 같아요. 제가 작년에 올해는 전기차보다는 기아가 더 산업적인 자동차 산업이 낮다. 거기서 9만 원대 제가 집중하면서 13만 22만 13 목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이제 기아 자동차는 3월도 조정받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좀 일단 뭐 이게 반도체도 조정이 이제 들어갈 거 그러면 한 실컷 한 2달 동안 그래서 이번에 실적 나와도 큰 뭐 잘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월 달 정도에 와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듭니다. 궁금한 게 그럼 이게 환율이 1,400원이 되면 외국인 수급이 잘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안정화 조치를 또 오늘 또 취하기도 했잖아요. 이거 효과 이렇게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럼 우리나라에 미국 돈이 달러가 빠져나가서, 물론 이제 우리, 달러가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 돈을 팔아서 달러를 사고 나가니까, 그런데 그게 달러가 유출돼가지고 지금 이 환율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 유출에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걸 채권을 팔아서 자기 나라로 간다든지 주식 팔아서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지금 사실은 올해 15조 이상 샀거든요. 주식을. 그러면 주식을 오히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환율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이 이제 환율 올랐을 때 내려갈 건 팔아서 내려갈 생각이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환율 것 때문에 지금 주식을 차익 실현해서 제가 장기적인 추세라 그랬잖아요. 장기 추세는 뭐 1,500, 1,600, 1,00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서도. 높은 고금리, 고공행진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최근 들어 이제 배당을 받아서 돈을 나가니까 이달에 한 뭐 9조 정도 이제 배당이 돼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배당 받아서 그 돈을 뭐 일본은 나가겠지만 자기들 쓰려고 재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장기 투자, 우리나라 돈 들어온 대다수 미국계 자금들은 장기 투자에 70%가 배당도 재투자합니다. 대다수. 그래서 배당 때문에 다시 1,400원 위험하잖아요. 이게 분석은 굳이 뭐 가격은 배당 항상 그만큼 받아갔는데요. 그럼 배당 때 항상 올라갈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킹달러가 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정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환율의 수혜를 받으면서 여기에 성장이라는 키워드까지 받아가는 거는 또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일 유명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반도체인가. 그렇죠. 이제 또 삼성전자가 8만 원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된다 겁내지 마라. 반도체 전체적인 요 심리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선뜻 매수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반도체 쪽에 대한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반도체밖에 살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시장, 약간의 좀 잘 돌아가는 시장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좀 잘 돌아주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조화롭게 상승이 나오는 장이 저는 건강한 장,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 한 달, 2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밖에 살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반도체밖에 살 게 없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업황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섹터군들, 산업군이 지금 현재 반도체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 고금리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에요. 고금리로 힘든 상황인데 미국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경제가.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 환율 차이가 계속 벌어지게 되죠. 환율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악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잘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떠나가면서 유동성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시장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막 들어왔을 때는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외국인들이 빠지면 순식간에 급락이 나와버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는 건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왔을 때도 사실 완전하게 반도체 쪽에 다 수급이 쏠려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킹달러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되죠. 킹달러에 대해서 지금 수출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2022년 6월 이후로 한 2년 정도 만에 가장 큰 실적을 이번에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하반기에 업황 회복도 기대가 되면서 뭐 HBM이나 온디바이스 AI, CXL 이러한 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군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밖에 살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는데 수급 들어가는 쪽이 반도체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다만 이제 뭐 기존에 갔었던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종목군들이 출현한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순환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올해 성장성 그 다음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을 또 다 보여줄 수 있는 쪽이 반도체가 또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반도체를 반드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안 지켜보고 싶어도 반도체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내 포트에 반도체 말고 딴 거 다 팔까요? 다 팔려. 너무 반도체만 담을까요? 겁이 없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무서운 지금은 사람. 뭐 다른 것들이 너무 안 가니까 관심도 없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네. 3주 정도 전에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네.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지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크게 나면은 반토막 정도 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적게 났다 해도 한 마이너스 20-30% 정도는 지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팔면 너무 아프니까,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네. 우리가 이제 또 데일밴드를 좀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일밴드를 바로 붙이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이제 또 수술을 좀 붕대 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근데 수술을 바로 지금 이 상처에다가 바로 하면 더 덧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상처가 많이 났으니까 우리가 원래 아프면은 팔이 아프다. 그러면 뺨을 때리면 잠시 아픈 게 잊혀진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더 극단적으로 가네. 네, 그래가지고 잠시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놓고 아픈 네. 걸 이쪽은 좀 잠시 잊어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기가 좀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그때 이제 좀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은 잠시 좀 뒤로 밀어놓고 확실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포트를 다 팔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치료하기 위해서 제약주를 담아라. 제약지 남아라. 그렇군요. 의견도 올려주시네요. 최병원 전문가는요? 우리 앵커님이 반도체 다 팔까요? 다 파세요. 저는 진짜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만 놔두고. 네. 반도체는 놔두고 반도체를 다 파세요. 반도체를 다 팔아요? 반도체 다 팔고 네. 뭘 사야 될까? 그럼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어야 되죠. 현금으로. 3월부터 반도체 사신 분들은 다 파시라. 수익을 챙기고. 네, 챙기라. 삼성전자도 작년부터 30% 올랐는데
8만 3천의 목표는 못 쳐왔기 때문에 안 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된다. 네. 그걸 이제 근거를 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MS 오픈 AI라든지 이렇게 AI 서버 센터 AI 인프라 구축하는데 지금 MS라도 오픈 AI도 뭐 몇 주 전에 155조 투자한다고 크라우드 쪽 그런 구글도 130조 하고요. 아마존도 202조 엄청난 투자를 지금 발표해놨죠. 네. 이게 6년간 이제 2028년도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2023년도 기준으로 과연 얼마 정도를 2023년도 대비해서 6년 뒤에 얼마 정도 이게 성장을 하냐고 이렇게 보면 3배밖에 성장을 못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럼 3배 성장하면 주식은 몇 배 가야 될까요? 일등주들은? 이게 있습니다. 퀴즈인데요. 오, 맞추시면 10배 선물 드릴게요. 가려나? 아니요, 10배요? 시원- 맞췄네요. 맞아요? 원하는 선물 여기서 오늘 해드릴게요. 둘이 계속 얘기하시죠. 맞췄네. 야. 맞네. 이게 그렇게 쿠폰 드릴게요. 장기 투자를 저는 전문이니까 3배 가면 3배가 업황이 성장하면 네. 최소한 1등주 3을 곱하면 되니까 오. 10배가 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안 까먹겠네요. 엔비디아 10배 왔어요. 작년 22년도 저가 10월에 저가니까 거기서 거의 9배, 108달러 9배 정도 왔을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도 지금 그때 22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몇 배가 왔어요. 10배. 그럼 이 엔비디아 한미반도 주가가 빌스터 10배를 달성한 거거든요. 이 주식의 10배가 달성되면 사람들이 흥분은 엄청나요, 그죠? 그쵸. 봐라, 갖고 있어 10배인데 아무것도 사가지고 없는데.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산 사람 다 물려가지고 반타작이 나요. 그래서 또 다시 회복하면 나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렇군요. 이미 엔비디아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한미반도 조정이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 15만 이렇게 오니까 다들 이제 25만 원 목표가 막 올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거로 보이고 그런데 엔비디아도 저는 이제 작년 이제 모닝 인사이트도 당연히 일단 500달러 가고 그 다음에 1000달러가 목표가다 올해까지. 그래서 이미 달성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가격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출하량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업황이 정점이 어딜까를 생각해. 정점은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네. 그런데 우리가 AI 출하량이 과연 AI 서버 결국은 이제 MS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아마존 전부 다 AI 센터를 만드니까 AI 서버 출하량 이 서버 출하량이 작년에는 33% 정도 성장했어요. 그 전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 대비 한 40% 성장합니다. 그러면 40% 성장하니까 팔 필요는 없어요, 주식은. 그런데 이게 그럼 내년에는 몇 프로 성장하냐면 네. 20% 정도 성장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니까 그러면 언제가 고점일까 봐 20% 이하로 내려오면 주식은 안 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우리가 2차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 보시면 돼요. 전기 자동차가 100% 성장하다가요. 60% 성장하다가 38% 성장하다가 이제 올해는 20% 이하 오잖아요. 주식 반타작 나잖아요. 엄청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 그러면 이제 올해 AI 출하량 기준을 봤을 때 올해 10월 정도 3분기 10월 정도가 고점이에요. 성장률에. 물론 출하량 계속 넣으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성장률로 보면 출하량 가서 거기가 고점입니다. 그럼 10월이 고점이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6개월 전 얼마 안 남았네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고 대응을. 네 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점을 찾았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누구도 저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이제 엔비디아로 올랐으니까 뭐 AMD 사자고 그러고요. 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늦은 거죠. 1등주가 다 끝나가는데 2등주 사가지고 2등주 또 빠져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이건 엔비디아 주가는 항상 제가 동그라미로 5월달에 올라갑니다. 5월에 급등하고 그다음 추세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5월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5월, 3월, 5월 여기 급등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21년도 5월에 시작하고 저 후에 조정받았죠. 11월에. 항상 11월 이후에 조정받았어요. 반도체가 업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5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사이클을 그러니까 타는 작년 계속 7월부터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 2, 3월에 갔어요. 이게 1월 달에 갈 때가 아닌 거예요, 이 주식이. 근데 올해는 1, 2, 3월에 갔어요. 그래서 4월, 지금 5월, 4월이잖아요. 원봉 주고 있잖아요. 월봉이 원봉이면 조정이 확실히, 엔비디아 월봉, 원봉이 나오면 조정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올해 강세가 오는데 올해는 4월부터 조정들은 1, 2, 3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여름까지 안 갖는 거예요, 주식은. 미리 쓴 안 가고 거죠. 미리 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많이 올랐으니까 뭘 사야 될까? 그러면 AMD는 이미 그전부터 3월부터 고점 나와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등 중이니까.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상승률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GPU를 엔비디아 80% 이상 차지하니까 AMD 이제 시작하면 성장할 거다. 그게 아닌 주식은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게 엔비디아, AMD 살 게 아니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사야 되는 거죠. 아직 조정이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난달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달에 뭐 나온다 갈 건, 그러면 이제는 메모리가 좀 더 성장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이 지금부터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이런 거 가게 되면 다시 여름 정도에 3분기 때 한번 다시 올라갈 걸 보여서 지금부터 기존에 갖고 있는 절반 정도 팔고, 네, 나중에 또 오를 때 작년에 양극재를 4월에 고점이 잠깐 나왔다가 올까 있다 6월에 폭등해가지고 그때 이제 파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것처럼 올해 엔비디아나 반도체는 그렇게 전략을 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정리 좀 해드리자면, 킹달러, 우선 두 분 다 지속될 거다. 이렇게 좀 관점 보셨고, 반도체 그렇다면 어떠냐? 이렇게 하셨을 때, 김영일 전문가는, 올해는 반도체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로 열고 어쩔 수 없이다.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께서는 3월에 사셨던 그런 반도체, 단기적으로 좀 팔시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성장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또 메모리 쪽으로 또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왕 사는 반도체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